패딩 프리오더 물량 좀 빨리 제작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CS에 불량 문의가 많다던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검수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 사장님 회사 한 해 뒤에 그래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내년 봄 시즌 옷들도 맡길 건데 잘 부탁합니다. 예. 분량이 많으면 저희가 환불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로이어 패션입니다. 네, 옷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으시다고요. 주문하셨던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확인되셨습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량 부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 처리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오면서 문의 게시판 봤는데 패딩이랑 후리스 집업 불량글이 너무 많던데. 안 그래도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홍 사장 불량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 사장님이 2달치 납품 대금 달라고 연락이 왔던데.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대금을 달라고? 지금 환불건이 얼마나 많은데. 마감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연희 씨, 홍 사장이 납품하는 거 우리 쪽에서 한 번 더 검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반은 못 되겠네. 여보세요. 예, 김 사장님. 그 2달치 밀린 대금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홍 사장,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분량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건 없고 아예 2달 전부터는 납품된 부분의 절반이 넘게 불량입니다. 제대로 납품해 주실 때까지는 대금 못 드립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환불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사장님, 왜? 무슨 일 났습니까? 홍 사장님 회사 회생 신청 넣었다는데요. 회생? 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인가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요? 빚독촉이 많았나? 그나저나 제대로 된 제품도 못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봄 시즌 물량도 계속 거래를 해야 할지 고민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고? 가압류 통지서? 아니 왜 우리 회사 계좌 예금이 가압류가 됐노? 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홍 사장이 로아 섬유에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채권을 근거로 우리 회사가 홍 사장한테 지급해야 될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거가. 계좌 가압류 되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라고? 아니 홍 사장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 계좌 가압류가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로아 섬유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 돈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아 섬유에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랬어요. 로아 섬유가 승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압류하고 그 추심 명령을 받아냈더라고요. 저희가 사정유 회사에 받을 돈이 있으니 거기에 가압류를 신청한 모양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이제 회사 계좌 가압류까지. 당장 통장 못 쓰면 직원들 급여를 못 주는데 어떡합니까? 포괄적 지급 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 독촉을 못 할 텐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하노? 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래처 때문에 김정자 씨 회사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네요. 지금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인데 빨리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씨 회사는 홍민철 씨 회사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요. 2달 전부터 홍민철 씨 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이 많아서 2달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민철 씨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김정자 씨는 홍민철 씨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거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자 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의 예금이 가압류됐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홍민철 씨 회사가 로아섬유라는 회사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다 보니 로아섬유가 홍민철 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아섬유가 승소했고 그 주식 명령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의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건 건데요. 당장 통장을 쓰지 못하면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김정자 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자, 최재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이제 경제 여건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이나 이제 거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그로 인해서 상대방 거래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제 거래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거래처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회사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거래처들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자 씨 회사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건 이 로아섬유는 홍민철 씨 회사와 거래를 했고 김정자 씨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네. 홍민철 씨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네, 김정자 씨 회사의 계좌가 왜 로아섬유 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 로아섬유가 홍민철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판결문을 통해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이때 김정자 씨 회사는 로아섬유 입장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되고 이제 홍민철 씨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네. 채권자인 로아섬유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이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될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로아섬유가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이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채권 압류 및 주식 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문자 그대로 이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추심이라는 뜻은 이제 찾아서 받아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또는 홍민철 씨가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채권을 압류를 하고요. 이렇게 압류된 채권을 이제 로아섬유가 자신의 채권 회수로서 현금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추심 명령과 비슷한 제도로 전부 명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전부 명령은 추심 명령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전부 이전받는다라는 것으로 추심권만 인정하는 추심 명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민철 씨가 지금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서 독촉을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사례에서도 이제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압류가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우선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 회생 절차상 이제 개별적인 이제 중지 명령만으로는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이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그 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포괄적으로 좀 금지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금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막 신청을 하거나 네.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채무자 기업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채권 회수 절차에 다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사실 공평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뭐 허용을 해버리면 공평한 채무 정리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채무자인 기업이 회생 절차에 집중하도록 좀 보호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수의 채권자들은 약간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럼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만 하면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은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보통은 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회생 채무 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교적 좀 신속하고 좀 쉽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네. 이제 보통은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보존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는 편인데요. 다만 이제 다수의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뭐 없다거나 특별히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이제 회생 신청서만 따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드라마에서 홍민철 씨 회사는 지금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실제 당사자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회생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법원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채권자들도 이제 간혹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공유가 이 자료 공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드라마 사례는 어떨까요?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난 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로아섬유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사실 무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제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포괄적 이제 강제 집행을 금지를 명할 경우에 그 명령서가 그 채무자 회사에 송달만 되면 그 해당 법원의 포괄적 강제 집행 금지 명령 전체는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해서 이루어진 강제 집행은 그 뒤로는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무효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근데 가장 시급한 것이 김정자 씨 회사 예금 계좌가 가압류돼서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 결국 김정자 씨가 홍민철 씨에 대해 지급할 채권을 압류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로아섬유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 그러니까 예금 채권을 모두 이제 가압류해버린 것이거든요. 예. 이 경우 이제 가압류 자체를 다투거나 아니면 이제 무효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 자체를 이제 다투어가지고 가압류가 해지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직접 해가지고 가압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홍민철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네. 홍민철 씨가 직접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자체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김정자 씨 입장에서 보면 홍민철 씨가 이 회사에 납품한 그 물건에 하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막 환불도 받고 하니까 손해가 좀 있단 말이죠. 네. 요거 때문에 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이건 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그랬죠. 이제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금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민철 씨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사실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부되면 이제 제3채무자인 김정자 씨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항변사유가 있음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만약 뭐 여러 이유로 그 기간을 지나버렸다면 별도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홍민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정자 씨에게 해결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씨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김정자 씨. 갑자기 예금 채권이 가압류되어서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 절차상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좀 주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채무자인 홍민철 씨한테도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의 취소를 좀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